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지혜롭다. 불꽃이 흔들리는 방에서 시작된 흐름의 깨달음. 잠든 도시의 새벽 작은 작업실 안에서 단 하나의 불꽃이 깜빡이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 앞에 헤라클레이토스는 고요히 앉아 있었다. 지필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문장을 지나온 듯 깊었다. 불꽃은 매 순간 다른 모양으로 출렁였고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세상의 원리를 보고 있었다. 세상은 고요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도 같지 않구나. 그는 속으로 작은 결론을 내렸다. 밖에서는 새벽 장사꾼들이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공기는 조금씩 흔들렸고 그 흐름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찬 공기는 불꽃과 닿으며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빛을 만들었고 그는 그 짧은 순간마저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불은 순간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법이지. 이때 제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스승님, 오늘도 밤새 지내신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제자는 스승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쉽게 질문을 붙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세상이 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의 근본입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불꽃을 가리켰다. 이 불을 보아라. 같은 듯 보이지만 같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다. 불꽃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은 새로 태어난다. 사람도 사건도 분노도 기쁨도 모두 흐른다. 흐르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제자는 불꽃을 한참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건 모두 환상입니까? 평온, 질서, 안정 같은 것들 말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잠시 미소도 비웃음도 아닌 낯설 정도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평온도 흐르고 질서도 흐르고 안정도 흐른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붙잡으려는 마음이 세상을 왜곡한다는 뜻이다. 붙잡으려는 순간 변화는 적이 되고 흐름은 두려움이 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물결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물결은 곧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의해 깨졌다. 누군가가 크게 소리치고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다. 제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스승님, 마을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천천히 불꽃을 꺼뜨리며 말했다. 흐름이 움직이고 있구나. 가보자꾸나. 변화의 현장에서 진짜 진리가 드러난다. 그들은 함께 작업실을 나섰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자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그런데 스승의 발걸음은 급하지 않았다. 마치 변화가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길을 따르는 사람처럼. 광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가게 주인과 손님이 서로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이웃들은 편을 나누기 시작했다.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제자는 당황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조용히 사람들 틈을 바라보며 말했다. 흐름이 부딪히는 순간이다. 대립이 만들어내는 긴장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스승님, 지금은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싸움이 커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저었다. 대립은 나쁜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흐름이 만나 세상을 앞으로 밀어가는 힘이다. 조화를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스스로 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그 말은 광장 위에 마치 무거운 울림처럼 떨어졌다. 제자는 스승이 이제 무엇을 할지 지켜보며 긴장을 풀지 못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막 폭발하려는 사람들 사이로 한 걸음 천천히 들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가 소란을 살짝 멈추게 했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곳의 불은 아직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불길이 어디를 향해 흐르는지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의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시선은 조금씩 조용해졌다. 그리고 변화의 흐름, 그 첫 장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립이 드러내는 진실, 불이 지나가야 남는 것.
광장 한복판에서 서로 맞서던 두 사람은 여전히 분노로 얼굴이 붉어 있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을 가리키며 외쳤다. 이자가 내 물건을 훔쳤소. 값을 치르지도 않고 나가려 했소. 손님도 지지 않겠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훔쳤다고? 나는 계산을 하려고 했을 뿐이요. 오히려 이 가게 주인이 값을 속여 더 받으려 한 게 아니오? 사람들은 둘로 갈라졌다. 누군가는 주인의 편을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님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자는 이 상황이 언제든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고함을 조용히 듣고 그 소리가 잠시 가라앉는 순간을 기다렸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치고 지나가는 리듬을 읽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중간에 서서 말했다. 두 흐름이 충돌하고 있다. 흐름이 충돌하면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 안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가게 주인이 소리쳤다. 스승님, 지금은 철학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손님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히려 저 가게 주인의 탐욕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헤라클레이토스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서로의 잘못만 보고 있다. 그러나 흐름은 두 개가 아니다. 하나의 강에서 서로 다른 물살이 만난 것뿐이다.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들을 잠시 더 기다리게 한 뒤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광장 한가운데 바닥에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그리고 말했다. 자, 두 사람은 이 원 안으로 들어오시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두 사람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원 안에 들어왔다. 이제 그대들은 서로를 보지 말고 이 원만 보시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원을 내려다봤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조용히 말했다. 이 원은 시작도 끝도 없다. 흐름은 방향을 갖지만 원은 그 흐름을 품는다. 지금 그대들은 서로 맞서 있을 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립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나오는 입구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대립이 진실의 입구라면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두 사람 사이에 시선을 멈추며 대답했다. 두 흐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는 순간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다. 그대가 손님을 훔쳤다고 본 것은 정확히 언제였소? 주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냥 사람들이 몰렸을 때 계산대 근처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손님에게도 물었다. 그대는 값을 속이려 했다고 말하는 증거가 있소? 손님 역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요. 다만 가격표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의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다. 둘 다 진짜 확신을 가지고 싸웠지만 그 확신은 흐르는 순간의 착각, 소란 속 판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마침내 결론처럼 말했다. 그러니 두 흐름 모두 진실이 아니면서 모두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상황은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그대들은 찰나의 단면만 보고 전체를 판단한 것이다. 광장은 조용해졌다. 가게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내가 흥분했어. 손님이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었소. 손님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가게 주인을 의심한 것은 성급했어. 헤라클레이토스는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대립은 끝난 것이 아니라 통과한 것이다. 흐름은 막히지 않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스승님은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꾼 것이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싸움을 멈추면 고요해지는 듯하지만 흐름이 막히기만 한다. 그러나 흐름을 바꾸면 세상은 스스로 방향을 찾는다. 그 순간 광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도시의 하루는 이제 막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불은 스스로 타오르며 스스로 사라진다. 갈등의 깊은 원인을 밝히는 순간 광장의 소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제자는 그런 스승의 표정을 보고 마음 한편이 싸늘하게 떨렸다. 스승님, 아직 무언가 남아 있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겉에 불은 꺼졌으나 속에 불은 아직 남아 있다. 제자는 직감했다. 스승님이 말하는 그 불은 사람들 마음속 갈등의 불씨. 그때였다. 약국을 운영하는 여인이 광장으로 급하게 뛰어왔다. 얼굴은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스승님, 이번에는 우리 가게 종업원끼리 또 싸움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더 일했는데도 월급을 똑같이 받는다고 화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부당하게 비난받는다고 울고 있어요. 제자는 절망에 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스승님,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싸움이 생기는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오히려 담담했다. 이 도시가 숨겨온 갈등이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다. 불은 한번 피어나면 주변의 건조한 곳을 모두 태운다. 제자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스승님은 또 무엇을 하실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짧게 대답했다. 이번에는 불이 꺼지는 곳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약국에 도착하자 두 종업원은 창고 안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울먹이고 있었다. 주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한 줄 몰랐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둘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의 말은 잠시 내려놓으시오. 우선 너희의 침묵을 듣겠다. 둘은 어쩔 수 없이 말문을 닫았다. 그러나 침묵의 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 거칠어졌다. 마치 말보다 감정이 먼저 폭발할 것 같은 기운이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또 다른 원을 그렸다. 그는 말했다. 여기에 하나의 불을 그리겠다. 이 불은 서로 다른 두 불길을 품고 합쳐지는 법이다. 자, 너희 둘은 이 원을 들여다보아라. 두 사람은 떨리는 눈으로 원을 바라보았다. 왜 싸웠느냐 묻지 않겠다. 대신 너희의 마음이 움직인 순간만 말해보아라.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흔들린 첫 순간이다. 조용한 침묵이 몇 초 지나자 먼저 언니뻘되는 종업원이 말했다. 제가 먼저 서운했습니다. 저는 손님 응대를 하루 종일 했고 이 친구는 창고에서 물건 정리를 했는데 사장은 둘에게 똑같이 월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수고가 과소평가됐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종업원도 숨을 들이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게으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같아서요. 저는 가게 일을 잘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작은 촛불을 켰다. 불꽃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이 불을 보아라. 겉으로 보면 하나지만 사실은 수많은 불꽃의 순간이 이어질 뿐이다. 그는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의 갈등도 그렇다. 겉으로 보면 하나의 싸움이지만 그 속은 서로 다른 불씨가 겹쳐진 것이다. 서운함이라는 불씨, 불안이라는 불씨. 이 두 불씨가 서로를 태우면서 큰 불길이 된 것이다. 두 사람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니 싸움을 멈추는 방법은 상대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듯 했다. 스승님, 싸움은 불씨가 합쳐질 때 커지는 것이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답했다. 그렇다. 불은 스스로 타오르며 스스로 사라진다. 내 안의 불씨를 보면 남의 불길에 휩쓸리지 않는다. 약국 종업원 둘은 눈물을 닦으며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다. 서운함과 불안이라는 다른 불씨가 만났을 때 왜 서로를 상처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가게 주인은 스승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월급만 공평하면 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흐름은 그런 계산보다 훨씬 깊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마음도 흐른다. 흐름을 막으면 불이 되고 흐름을 보면 길이 된다. 그 말은 약국 안을 천천히 울렸다. 누구의 탓도 아닌 흐름의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두 강이 만나는 자리, 흐름이 서로를 시험하는 순간.
약국의 갈등이 해결된 그날 저녁 헤라클레이토스와 제자는 도시 외곽을 걷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고 물빛은 붉고 푸르고 금빛으로 계속 변했다. 제자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강물도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또 하나로 보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러나 같은 강물은 두 번 밟을 수 없다. 그대가 본 강물은 이미 다른 강물이다. 제자는 그 말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보며 잠시 웃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흐름은 남는다. 사람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은 달라져도 그 속의 흐름은 이어진다. 그때 먼 쪽 강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뭔가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제자는 긴장하며 외쳤다. 스승님, 또 싸움입니다. 둘은 서둘러 강둑 쪽으로 향했다. 강둑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둥글게 몰려 서로를 밀치고 있었다. 강물 옆을 지나는 작은 다리가 무너졌고 그 다리를 다시 세울 장소를 두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한쪽 주민들은 강 위쪽에 다리를 놓자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아래쪽이 더 안전하다며 맞섰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자는 스승에게 다급히 말했다. 스승님, 이런 건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야 싸움이 끝나겠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저었다. 서로 다른 흐름이 만나는 곳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느 흐름이 막히지 않는가이다. 그는 강물 쪽으로 다가갔다. 두 무리는 여전히 서로를 비난하며 밀치고 있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에 제자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긴 나뭇가지를 넣었다. 물살은 그 가지를 한쪽으로 끌고 가다가 돌에 부딪히자 잠시 흔들렸다가 다른 쪽으로 밀어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흐름이 막히면 충돌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면 물살은 다른 길을 찾는다. 주민들이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무리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대들은 지금 길을 놓고 싸우고 있지만 길은 이미 강이 알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는 두 무리에게 각각 물었다. 그대들은 왜 위쪽을 선택했는가? 그대들은 왜 아래쪽을 선택했는가? 한 무리는 말한다. 위쪽이 짧고 편리합니다. 다른 무리는 말한다. 아래쪽은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옳다. 그러나 어느 쪽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강둑을 가리켰다. 최근 큰 비가 내려 강줄기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위쪽은 좁아져 있어 언젠가 다시 범람할 위험이 있었고 아래쪽은 바닥이 단단해 안전하지만 거리가 조금 더 멀었다. 위쪽의 흐름은 빠르지만 단단한 땅이 없다. 아래쪽의 흐름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다. 사람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 모두를 강물 앞에 세웠다. 자, 이 흐름을 보아라. 강은 빠른 곳과 느린 곳이 서로 맞물릴 때 안정된다. 강 전체가 한 흐름이 아니듯 사람들의 의견도 한 흐름이 아니어야 한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은 결국 두 의견 중 하나가 아니라 둘이 만나는 자리를 찾으라는 말씀이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립은 서로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가 가진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대립을 통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 말은 사람들 사이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결국 주민들은 다리를 아래쪽으로 놓되 위쪽에는 물길을 바꾸지 않도록 보강석을 두기로 합의했다. 빠른 쪽의 장점을 살리고 느린 쪽의 장점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두 무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이 도시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스승님, 혹시 이런 방식이 대립의 조화입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강물 위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다. 서로 다른 흐름이 하나의 강을 만들 듯 서로 다른 사람도 하나의 길을 만든다. 석양은 강 위에서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저마다 다른 빛이었지만 결국은 하나였다. 불의 성질을 아는 자, 변화의 본질을 읽는다. 강둑에서의 분쟁이 해결된 지 하루 뒤 도시 전체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급한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은 당황하여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연기는 짙었고 냄새는 거칠게 퍼지고 있었다. 제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스승님, 재앙입니다. 불이 번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떠나르며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불은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흔들리며 계속 치솟았다. 누군가는 외쳤다. 이 불은 누가 낸 거냐? 저 가게 주인이 부주의해서 난 거다. 아니다. 저쪽에서 불씨가 먼저 날아왔다. 순식간에 화재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둘러싼 새로운 대립을 만들어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급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사이를 여유로운 걸음으로 지나갔다. 제자는 그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며 속삭였다. 스승님, 지금은 철학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불꽃을 응시한 채 중얼거렸다. 불은 파괴자이면서 드러내는 자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기 전에 불이 말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한다. 제자는 그 말뜻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스승을 지켜보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시장의 한켠 불길이 가장 강하게 일어난 지점을 찾아가 앉았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외쳤다. 스승님, 거기는 위험합니다. 불길이 더 번지면. 그러나 그는 조용히 불을 지켜보며 말했다. 불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흐름은 정직하다. 그 정직함을 읽으면 불의 길이 보인다. 불길은 왼쪽으로 크게 흔들리다가 바람이 바뀌는 순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흐름을 따라 주변을 살폈다. 그러고는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을 막아라. 불길이 이 길을 따라 퍼질 것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의 말대로 물을 집중적으로 뿌렸다. 그러자 불길은 그 지점에서 확산이 멈추었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스승님, 불의 움직임을 읽으신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다.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이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 그때 시장 상인 하나가 울먹이며 외쳤다. 하지만 불은 누가 냈습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사람들 모두 분노와 의심을 담아 그를 바라봤다. 또다시 싸움의 기운이 번지고 있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것은 불이 꺼지기도 전에 죄를 뒤지는 일이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불은 원인을 드러내지만 그 드러냄은 탓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준다. 태울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탄 것이고 움직일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번진 것이다. 탓을 찾기 전에 무엇이 쌓였는지를 보아라.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장의 뒷골목에는 오래된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강한 방향으로 천막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으며 불씨가 옮겨붙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었다. 제자는 그제야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싸움의 근원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흐름을 방치한 것이었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불은 단지 드러낼 뿐이다. 무엇이 쌓였는지, 무엇이 풀려 있는지, 무엇이 흐름을 막고 있는지. 그 말에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가라앉았다. 불길은 점차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마지막으로 불이 있던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 시장이 오래 가려면 불이 가르쳐준 흐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승님은 불을 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붙은 두려움과 분노를 끄신 거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흐르는 연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변화는 두려움의 적이 아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비추는 빛이다. 시장은 새롭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또 다른 흐름이 태어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이 맞닿을 때 흐름은 갈등을 넘어 의미를 만든다. 시장 화재가 진정된 다음 날 도시 전체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도시 외곽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장인 길드와 상인 길드 사이의 싸움이었다. 장인들은 말했다.
우리의 물건이 없으면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인들은 반박했다. 우리가 팔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가격을 올릴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제자는 머리를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 오늘은 정말 너무 잦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흐름이 바뀌려는 순간에는 기존의 모든 긴장이 물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제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지금 도시 전체가 변화의 문턱 위에 서 있다는 거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불이 지나가면 흐름은 드러난다. 드러난 흐름은 새로운 갈등을 낳지만 그 갈등은 새로운 길을 만든다. 둘은 장인과 상인들이 맞서는 중앙 작업장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양측은 벌써 서로의 대표를 밀치며 격렬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부품을 놓고 서로 비용을 더 내라, 덜 내라 하는 싸움이었다. 한 장인이 외쳤다. 우리의 노동에는 값이 있다.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상인은 반박했다. 그 값을 누가 만들어주는가? 우리가 시장에서 팔아야 돈이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둘 중 한쪽이 반드시 틀렸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렸다.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했다. 스승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둘 다 옳고 틀릴 수 있습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그대들은 하나의 길을 두고 다툰다. 그러나 길은 하나가 아니다. 길은 만나는 지점에서 생긴다. 그는 바닥에 두 선을 그렸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한 선이 가운데에서 교차했다. 한 선은 장인의 길, 한 선은 상인의 길이다. 둘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교차되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태어난다. 제자가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서로 다른 길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대립은 서로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는 장인과 상인 양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장인은 가치의 근원을 만들고 상인은 가치를 흐르게 한다. 근원이 흘러야 세상이 움직이고 흐름이 근원을 만나야 의미가 생긴다. 그러고는 양쪽 손으로 두 대표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의 적이 아니다. 흐름을 완성하는 두 조각이다. 그 순간 분위기가 느리게 바뀌기 시작했다. 긴장된 공기가 풀리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전보다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양측에게 말했다. 자, 이제 서로를 탓하지 말고 이 도시에서 흐름이 막히는 지점이 어딘지 살펴보아라. 그 말에 장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예전처럼 만들 수가 없었죠. 상인 대표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힘든데 서로에게 화풀이만 했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립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 대립을 흐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서로 상처가 된다. 제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스승님, 변화의 순간마다 이렇게 대립이 드러나는 것은 정상이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답했다. 그렇다. 고요함은 환상이다. 세상의 본질은 흐름이자 변화이며 대립은 그 변화를 움직이는 발걸음이다. 양측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원자재 문제와 판매 구조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립은 조화의 첫걸음이었다. 변화의 문턱에서 스승이 침묵을 선택하는 이유. 장인과 상인의 대립을 해결한 뒤 도시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라기보다 큰 변화가 다가오기 전에 정적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도시 외곽 언덕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해질 무렵의 빛이 도시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빛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요즘 들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면 모두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이 도시의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 걸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발걸음을 멈추고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오래도록 고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고요한 척한 것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문제를 덮고 살았고 갈등은 가라앉은 불씨처럼 숨어 있었다. 흐름이 바뀌는 순간 숨은 모든 불씨가 드러난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마치 폭발하듯 사건들이 이어졌던 거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돌려 제자를 바라봤다. 흐름이 막힌 곳이 많을수록 변화의 시작은 혼란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혼란이 지나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다. 바로 그때 도시 중심에서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다. 스승님,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둘은 서둘러 도시 중심 광장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도시의 관리관들이 서 있었다. 관리관 중 한 명이 외쳤다. 도시의 모든 주민은 들어라. 최근 잦은 갈등과 혼란은 도시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모든 분쟁은 관리관의 판단 아래 해결하겠다.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과 불만이 동시에 스쳤다. 제자는 속삭였다. 스승님, 저건 잘못됐습니다. 분쟁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놀라운 말을 했다. 저들은 틀린 것이 아니다. 제자가 눈을 크게 떴다. 네. 스승님, 지금 저 말은 다만 저들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변화를 억누르는 규칙은 오래가지 않는다.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큰 충돌을 부른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싸움이 줄겠지라고 안도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때 한 주민이 큰 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관리관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그 규칙에 맞서야 합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한참을 침묵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자는 답답함을 참지 못한 듯 말했다. 스승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승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조용히 말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침묵은 흐름을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술렁였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 말은 곧바로 싸움의 불씨가 될 것이다. 흐름이 아직 흔들리는 중이다. 흔들리는 흐름 위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갈등이 된다. 그 말은 광장 전체를 꿰뚫는 깊은 울림이었다. 흐름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한마디 말이 도시를 둘로 찢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다.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는지 그 기울임을 기다리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삼켰다. 스승님, 그러니까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변화의 문턱에서는 한 걸음이 전부를 바꾼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발걸음은 멈춰 서는 것이다. 관리관들은 스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불안해했고 시민들은 스승의 침묵이 관리관의 규칙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스승님이 반대하지 않는 걸까? 아니야, 스승님은 상황을 지켜보는 거야. 그럼 우리도 쉽게 결정하면 안 되겠군. 침묵은 말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도시의 흐름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흐름을 따라 떠나는 자, 변화를 남기는 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마지막 걸음. 광장에서의 침묵 이후 며칠 동안 도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관리관들이 내놓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사람들은 겉으로는 순응했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해석과 다른 불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어느 날보다도 말이 없었다. 그는 도시를 천천히 걸으며 묵묵히 흐름을 관찰했다. 제자는 스승의 표정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을 느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무언가 결단을 향해 가는 듯한 침묵이었다. 도시 외곽 작은 산길을 오르는 도중 제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요 며칠 동안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는 지금 스승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보기 전에는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니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더 큰 불안을 일으켰다. 그럼 스승님께서 말할 때가 오긴 오는 겁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한참 만에 아주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말하는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흐름을 따르는 일이다. 그 순간 제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떠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산 정상 가까이 다다르자 멈춰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해가 지는 금빛 흐름이 도시 전체를 물들였다. 그 빛은 마치 스승의 말처럼 매 순간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다. 이 도시는 이제 스스로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말이 이 도시에 더는 변화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 말이 흐름을 멈추게 할 것이다. 제자의 눈이 흔들렸다. 스승님, 당신 없이 이 도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올바른 길을 가르친 적이 없다. 제자는 놀라 스승을 바라보았다. 나는 다만 길이 흐른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이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그 흐름을 읽어야 한다. 도시 아래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리관들은 규칙을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그 규칙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 억압이 아니라 대립과 대화를 통해 흐름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구나. 제자는 스승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싶어 절규하듯 말했다. 스승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스승님 없는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불처럼 뜨겁거나 물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것의 온도였다. 모든 강은 스스로 흘러야 한다. 흐르지 않는 강은 썩고 머무는 제자는 스승을 짐으로 만든다. 제자의 눈이 붉어졌다. 흐름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흐른다. 내가 나를 놓을 때 비로소 너는 흐름을 본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했다. 해가 거의 지자 스승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은 스스로 타오르고 대립은 스스로 조화를 찾으며 도시는 스스로 길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 도시의 반대편 길로 걸음을 옮겼다. 그 길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숲속 길이었다.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따라가려다. 스승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흐름을 보려면 흐름을 따라가지 마라. 흐름 속에서 스스로 움직여라. 제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스승님, 이제 저도 제 길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스승의 뒷모습은 저녁 안개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스승이 남긴 흐름은 도시와 제자의 마음 속에서 끝없이 이어졌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